자, 우리가 아까 전 강의에서 클래스가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이 알고 있지만 필드와 메소드들로 구성돼서 그 필드와 메소드가 이제 클래스의 멤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 멤버는 크게 우리가 이제 필드와 그래서 메소드로 나눠주면서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멤버 변수 즉 필드의 선언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은 그 메소드 선언 시에 그 메소드 선언 시에 메소드 시그니처 메소드 시그니처에 포함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그러고 우리가 메소드 선언 시에 메소드 시그니처에 포함되는 변수 매개 변수인데 메소드 시그니처는 우리가 메소드 선언할 때 나중에 하겠지만 리턴 타입 그다음에 메소드 네임 그리면서 이제 괄호를 치고 여기에 매개 변수 리스트들이 들어가죠. 그럴 때 우리가 메소드 네임하고 매개 변수 리스트까지 요거를 우리가 메소드 시그니처다 메소드 시그니처라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필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선언 시에는 이제 선언되는 매개 변수, 그다음에 필드는 클래스에 선언되는 클래스 변수죠. 그래서 이런 이 필드 변수 앞에는 이 접근 지정자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혹은 스태틱 나중에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 지정자라고 합니다. 접근 지정자들이 이제 추가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드 앞에는 접근 지정자가 붙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필드 타입, 그다음에 필드 이름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public int model 혹은 private int user age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필드 앞에 붙는 이제 접근 지정자가 있는데 이제 이 필드 이름 앞에는 물론 타입이 붙고요. 그 타입 앞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필드 접근 지정자는 이제 public, private,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protected,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 디폴트라는 건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의미는 내부에 있는 메소드는 물론이고 외부에 있는 모든 클래스가 이 해당 필드를 읽거나 쓰고 즉 액세스 가능하다는 얘기고 프라이빗은 해당 클래스 내부의 멤버들만 해당 필드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외부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이 프라이빗이라 선언된 필드는 액세스가 선언 안 됩니다. 즉 인캡슐레이션 시켜가지고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시켜준 거죠.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이 캡슐화와 정보 은폐 특성을 살리려면은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로 필드를 선언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책 교과서에 있는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name이라는 필드, 그다음 name이라는 필드를 하나 선언했는데 이건 이제 스트링 타입이죠. 그리고 앞에다 private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 프라이빗을 붙였다는 얘기는 이 네임은 외부 클래스에서 읽거나 쓸 수가 없다. 즉 액세스할 수가 없다는 얘기, 접근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즉 내부에 있는 메소드만 이 스트링 네임이라는 필드를 읽거나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요건 생성자죠. 그 다음에 요건 퍼블릭이 붙은 이제 메소드죠. getName, 리턴 네임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퍼블릭 붙었죠. 자, 그런데 얘는 프라이빗이 붙었습니다. 요 디바이드 하는 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요 div 메소드는 이제 우리가 프라이빗을 붙여주고 x, y를 나눈 값을 리턴해 주는 거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외부 클래스에서는 이 퍼블릭이라 붙은 이 getName이라든지 sum이라든지 diff라든지 멀티는 호출할 수가 있어요. 외부 클래스에서도 이 객체가 생성되면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라이빗이 붙은 필드나 메소드는 호출하거나 읽거나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외부에서 이런 네임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제 이럴 때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getName이라는 메소드 하나 얻어주면은 이 getName은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호출할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뭘 리턴해 주냐? 얘는 네임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내부에 있는 메소드니까 그래서 네임을 얘가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네임을 얻고자 할 때는 getName을 호출해 가지고 name이라는 값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런 나눗셈을 하고 싶어 이 div라는 걸 호출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건 호출 안 됩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질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이라 돼 있어 가지고 자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get div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퍼블릭을 선언해 주고 그럼 get div가 얘가 div를 호출해 줍니다. div를 얘가 호출해서 그 나눗셈을 얘가 해 주는 거죠. 요런 메소드들을 우리가 getter 메소드라고 해요. getter 메소드라 해서 즉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필드나 메소드를 외부에서 액세스하거나 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 내부에서 그 내부에 있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그 프라이빗 필드나 프라이빗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이런 걸 우리가 getter 메소드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네임에다가 어떤 값을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세팅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public 뭐 void 해가지고 set name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string 하고 st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기서 요 스트링 받는 거를 그 name에다가 요 스트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st를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스트링을 여기다 요 name에다 액세스 세팅하고 싶을 때는 요 public이라 붙은 요 set 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요 name에다 자기가 원하는 스트링 값을 매개 변수를 넣어줘서 저 name 값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지, 액세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메소드를 우리가 setter 메소드라고 해요. 또. 그래서 private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은 private 중요한 필드 정보나 이건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메소드 하면은 private를 선언해 가지고 외부에서 그 정보를 얻거나 세팅하고자 할 때는 이런 getter 메소드나 setter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럼 왜 이런 getter 메소드나 setter 메소드를 쓰냐면은 이 앞에서 그냥 해주지만 사실은 이 외부 객체가 이 필드를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애인가 혹은 데이터를 넘겨줘도 좋은가 하는 걸 앞에서 체킹하는 루틴을 넣을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선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 외부에서 어떤 외부 객체가 여기에 있는 필드를 액세스할 때 얘가 액세스해도 좋은 놈인지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걸 여기다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 집어넣지만 세팅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가 세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객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세팅을 시켜주고 아니면 거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통제하에 필드를 외부 객체한테 넘겨줄 수도 있고 받아들여 줄 수도 있다. 내부 통제를 통해서 이래서 getter 메소드나 setter 메소드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보들은 가능하면 프라이빗으로 선언해 주는 게 좋다. 이런 거죠. 필드 정보 같은 것들은 자, 그다음에 이제 멤버 중에 또 이제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메소드 선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메소드는 이제 C에서는 함수하고 좀 비슷하다고 비슷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메소드는 반드시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캡슐화의 원칙이죠. 인캡슐레이션 즉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메소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느냐면은 먼저 메소드 앞에 필드처럼 그 접근 지정자가 앞에 붙습니다. 즉 이때 필드와 똑같이 네 가지가 있어요.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이 디폴트는 디폴트란 실제로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public, private, protected란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로 쓰지만 디폴트는 키워드가 있는 게 아니고 접근 지정자를 안 쓰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디폴트로 합니다. 혹은 그 패키지 프라이빗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패키지 프라이빗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 줄 텐데 패키지 프라이빗 혹은 디폴트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접근 지정자를 안 쓰는 경우 즉 생략하는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접근 지정자는 필드나 메소드는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public, private, protected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 그게 이제 디폴트나 패키지 프라이빗이라고 그랬죠. 그런 네 가지 경우가 있고 그걸 이제 붙이고 그다음에 return 타입을 적어준다고 했죠. return 타입은 이제 메소드가 반환하는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요. int 정수값을 리턴해 준다 그러면 int라고 적어주고 객체를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 타입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소드명, 매개 변수 그리고 코드 블록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getSum이라는 메소드를 선언할 때 public 붙여주고 즉 외부 객체에서 이건 호출할 수 있다, 액세스할 수 있다. 그다음에 return 타입은 정수다,
기본 타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getSum 메소드 네임이고 요게 이제 매개 변수 리스트고 요게 이제 코드 블럭이죠. 자, 이럴 때 메소드 네임하고 그 매개 변수 리스트 요걸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를 우리가 메소드 시그니처라고 그랬다. 메소드 시그니처. 요 메소드 시그니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C 함수 이럴 때 메소드 헤더 함수 헤더라고 얘기했는데 요때 리턴 타입은 메소드 시그니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소드 시그니처 하면 메소드 이름과 매개 변수 리스트 그것만 들어가요. 자, 요 네 개의 접근 지정자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클래스 앞에도 우리가 접근 지정자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클래스는 두 개가 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퍼블릭과 아무것도 없는 거 두 가지예요. 클래스 앞에는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드나 메소드 앞에 붙어요. 그거 구별하세요.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접근 지정자는 요 네 가지가 있고, 리턴 타입은 메소드가 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로서 리턴하는 값의 타입. 그래서 만약 리턴하는 값이 없다면 이제 C처럼 void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이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리스트.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적는지 알죠? 타입 앞에 주고 variable name하고 그걸 차례로 콤마로 해서 사용해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블럭으로 있는 메소드 몸체가 있고요. 메소드 body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 예외 리스트, exception list라는 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thro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기술하는데 나중에 이제 exception 예외 처리할 때 그때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제 인자 전달 방식은 call by value이다. 값에 의한 호출이다. 이게 이 값에 의한 호출인데 값에 의한 호출이라는 건 값이 복사되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 값이 복사되는데 그 복사되는 값이 무엇냐에 따라 이제 이게 기본 데이터 타입인 경우하고 객체 타입인 경우 다르죠. 기본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는 진짜로 그 값이 복사돼서 전달됩니다. 다음 그래서 메소드 매개 변수의 값이 변경되어도 호출한 인자의 값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즉 사이드 이펙트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객체나 혹은 배열 같은 배열도 객체라고 그랬죠. 이 객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객체나 배열이 복사돼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객체나 배열의 참조 변수가 즉 객체를 가르치는 주소가 복사돼서 전달돼. 주소가 복사되는 거예요. 그 객체가 복사되는 게 아니고. 근데 기본 데이터 타입은 그 기본 데이터 타입의 주소가 복사되는 게 아니고 그 값 자체가 복사된다. 그 값이 복사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데이터 값 자체가 복사되는 거냐 그 객체를 가르치는 주소가 복사되는 거냐가 다를 뿐이다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기본 타입 전달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서는 여기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new person에서 person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요 a person 그리고 int a는 33에서 요 메소드에서 set 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얘는 매개 변수와 정수를 받죠. 기본 타입에. 그래서 요 a person이라는 객체에 set age 요게 퍼블릭이니까 호출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그래서 set age를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요 값을 a라는 값을 인자를 여기다 넣어줄 때 요 a 여기는 이제 매개 변수는 n이죠. 요 n이라는 매개 변수로 a 기본 타입 a 변수 값 33 자체가 여기에 복사됩니다. 이렇게. 요 a에 가르치는 주소가 복사되는 게 아니고 33이라는 값 자체가 복사돼서 넘어가서 여기서 n을 age에다 넣어주고 여기 이제 요 a 객체 age 값을 33으로 세팅해주고 33으로 그리고 n 값을 하나 증가시키면 n 값은 34로 바뀝니다. 매개 변수로. 그리고 이제 요 호출이 끝나면은 set age가 끝나면 n이 사라져요. 그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요걸 호출했던 call by value 클래스에 있는 요 a라는 요거는 이제 필드는 아니죠. 요 변수값 지역 변수값은 그대로 33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 33이 복사돼서 가서 여기서 복사된 값이 바뀐 뿐이지 얘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런데 이제 객체 타입을 전달하는 경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myint라는 데서 뭐 요 필드가 벨이 있고 myint라는 생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인터이를 갖고 벨에다 세팅하는 이제 클래스 간단한 건데 콜바 밸류 오브젝트인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자를 통해서 person 객체를 생성해서 a person이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했죠. 자 그리고 나서 new myint 요거를 이제 생성해서 a라는 그러니까 a는 myint 타입의 객체입니다. 그리고 요 생성할 때 i를 3으로 33으로 넣어서 val이 33으로 들어가겠죠. 33 가지고 생성했으니까. 자 그리고 a person 객체의 set age 메소드, 요 set ag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요 퍼블릭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얘는 매개 변수로 뭘 받냐면 myint 타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 a라는 객체는 a라는 게 이제 객체 타입을 넣어주는데 어떤 타입이냐 myint 타입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a라는 건 뭐면 myint 타입이죠. myint 클래스를 객체니까. 그래서 myint 타입을 넣어주면은 a myint라는 객체가 복사돼서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 myint를 가르치는 a라는 것만 주소가 복사돼서 넘어가요. 그래서 i에 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가 객체를 가르치는 주소예요. 객체 참조 변수니까. 그래서 i.val하면 a 요 i라는 게 지금 myint가 아니까 i.val하면 요 val 값이 액세스 되죠. 거기다가 i.val을 a에 세팅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33일로 들어가죠. 그리고 i.val 하나 증가시키게 되면은 요 i가 가르치는 게 myint니까 요 val 값이 첫 번엔 33 갖고 생성을 했지만 요걸 호출하고 나면은 34로 바뀝니다. 즉, 요 객체의 주소는 여전히 이 myint라는 객체를 가르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여기 a person이라는 거는 a person은 얘라는 얘 person 객체를 가르치고 있고 person에 의해서 생긴 person 타입의 객체고 그다음에 myint 타입의 객체 myint 타입의 객체를 가르치고 있는 거는 a는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 요걸 가르치는 myint 객체를 요걸 가르치는 게 i로 복사되기 때문에 요걸 호출할 때는 i도 이제 이걸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i.val 하면 요 myint 타입에 가지고 있는 필드 변수 val을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val 값을 직접 바꿔버립니다. 요 i가 객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객체가 복사돼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를 가르친 주소만이 복사돼 전달되기 때문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값이 필드면 필드죠.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 그림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태까지 다 얘기는 들었는데 이 오버로딩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오버라이딩하고 이제 혼동하지 마세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할 때 클래스 상속에서 이제 이런 개념이란 여기서 이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오버로딩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바는 메소드 시그니처가 서로 다른 메소드들은 서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메소드 시그니처가 아까 뭐라 그랬죠? 메소드 이름하고 그 매개 변수 리스트로 이루어진 요거를 우리가 메소드 시그니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걸 자바 컴파일러가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한 클래스 내부에 메소드들이 매개 변수 리스트가 서로 다르면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가지면서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다든지 혹은 타입이 다르면 서로 다른 걸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은 무슨 얘기냐면 매개 동일한 이름의 즉 한 클래스 내에 두 개 이상의 이름이 같은 메소드가 존재하는 경우 메소드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즉 이 메소드 오버로딩이 가능한 C는 이게 안 됩니다. C에서는 이게 안 되고 이름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바는 이름은 요 이름은 서로 같은 이름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요것만 다르면. 그래서 메소드 이름은 동일하고 메소드의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매개 변수 타입이 서로 달라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메소드의 이름이 같고 매개 변수 개수나 타입이 모두 같은데 리턴 타입만 다르다면
메소드 오버로딩을 자바가 할 수가 없어요. 구별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시그니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시그니처는 리턴 타입은 시그니처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매개 변수들이 다 같은데 리턴 타입만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오버로딩이 성립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소드 시그니처만 자바는 구분할 뿐이지 리턴 타입은 구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자바 컴파일러는 그래서 오버로딩된 메소드들은 이름은 어차피 동일하니까 매개 변수들이 수와 타입을 가지고 구별해서 호출을 따로따로 해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오버로딩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잘 된 케이스에, 즉 getSome하고 이름은 다 동일하죠. 요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클래스 속에 보면 세 개의 메소드, 동일한 이름의 세 개의 메소드가 존재하죠. 이거 오버로딩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든지 타입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세 개고 요건 두 개고 얘는 두 개인데 타입이 서로 다르죠. 이건 인트고 더블. 이런 경우 성공하는 사례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getSome 이름 똑같은데 타입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죠. 지금 타입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int i, int j, 여기는 int k, int l 이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입만 봐요. 타입하고 개수, 그 매개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입과 개수도 동일하고 이름도 동일해요. 그러나 리턴 타입이 달라 이렇게. 이거는 메소드 오버로딩이 성립 안 해요. 왜? 두 개가 메소드 시그니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턴 타입은 상관 안 해요. 메소드 시그니처에는. 그다음 이런 경우도 이제 잘 되는 게죠. 예를 들어서 이 draw라는 메소드가 4개나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는 스트링 타입을 받고 인트 타입을 받고 타입이 다르죠. 개수는 같지만 얘는 다 타입이고 얘는 개수가 다르죠. 타입도 다르고. 이런 경우는 다 메소드 오버로딩이 제대로 동작해서 성립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메소드 시그니처를 이제 메소드의 개수와 타입 갖고 구분해서 호출해요. 여기서 이제 이런 getSome 3개가 있는데 얘는 int i, int j이고 얘는 3개이고 얘는 타입이 두 개인데 타입이 달라요. 그럼 얘가 1과 2를 넣어서 getSome을 부르면 정수 타입 2개구나. 그럼 얘한테 맞춰서 호출을 해줍니다. 이건 컴파일러가 해줘요. 자바 컴파일러 제대로 해줍니다. 얘는 getSome하고 1, 2, 3을 넣으면 3개짜리를 찾습니다. 3개짜리를 갖고 메소드 호출을 올바르게 연결시켜 주고요. getSome 하면서 얘는 플로팅 더블 값을 넣어줬죠. 그러면 이 더블 타입을 가지고 이쪽을 호출합니다. 즉 타입 갖고 구분해서 호출해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버로딩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연결해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